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질환은 허리의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 전 시간까지는 다소 생소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에 흔하게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허리 협착증은 증상이 어떻게 되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앞서 소개한 영상보다는 훨씬 더 흔하고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서울병원 척추내시경센터 이재철입니다. 척추관은 머리에서 목을 따라서 허리를 통해서 우리 중심선을 따라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큰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줄기가 좁아지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풀이해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럼 이 척추관이 왜 좁아지냐?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인대나 힘줄, 뼈가 자라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디스크가 뒤로 좀 삐져나오면서 신경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관을 둘러싼 어떤 구조물들이 자라나서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항상 디스크랑 협착증을 따로 생각하시는데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디스크가 대부분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관을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천안이나 대전, 울산, 대구로 이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를 따라서 이제 빠져나가는데요. 각각의 이제 뼈랑 뼈 사이마다 이제 가지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가지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게 되고, 척추관이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이 좁아지면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골반부터 엉덩이, 허벅지 통증이 생깁니다. 허리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고관절 문제인 줄 알고 고관절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엉치 통증이 있는 분들이 10명이 있다 치면은 8명은 다 허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서 쉬었다 가야 하는 증상입니다. 의학용어로 파행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 번에 걷는 거리가 줄어들어요. 환자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보통 몇 분 정도 걸으면 쉬었다 가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불편하신 거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허리를 펴기 힘들어서 허리를 굽혀서 걷습니다. 그러니 걸을수록 점점 이제 허리가 굽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발바닥에 모래를 밟는 느낌이 있고 밤에 통증이 심해하십니다. 이 발바닥 증상이 생긴 거면 어느 정도 신경 손상이 생긴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신경이 눌려 있어서 신경이 어느 정도 죽은 겁니다. 빨리 치료를 해야 진행이 안 되고 신경을 풀어놔도 약간 남의 살 같은 감각 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보통 병원에서 찍는 영상 검사가 엑스레이, CT, MRI가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척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신체 부위를 검사할 때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MRI가 비싸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아는 것도 많습니다. 허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엑스레이는 이제 뼈의 이상과 뼈의 배열, 디스크가 있는 간격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는 엑스레이에서는 안 나와요. 붕 떠 보이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은 이제 디스크가 있는 간격이 좁아져 있습니다. 그럼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협착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관은 디스크 뒤쪽에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주저앉았다고 해서 꼭 협착증은 아닙니다. 물론 디스크가 주저앉을 만큼 퇴행성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MRI가 없는 의원에 가셔서 협착증이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정확히는 협착증이 의심된다가 맞습니다. 뒷척추관이나 추간공을 보려면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지금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이제 같은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정상 같아 보여요.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간격도 서로 이제 균일하고요. 근데 오른쪽 MRI를 찍어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4번과 5번 사이에 이제 신경 지나가는 게 좁아져 보이는 거죠. 이렇게 협착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간 협착증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MRI를 찍어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그때 MRI를 찍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로는 이제 단계별로 치료를 합니다. 신경이 좀 좁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하진 않아요. 물론 비수술적인 치료로 좁아진 관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경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비수술적 치료의 목표입니다. 염증 치료만 하고서도 이제 잘 지내실 수 있으면 굳이 수술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소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것은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염제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목, 허리 같은 척추도 혈압, 당뇨같이 평생 관리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약을 조절하면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관절약이 독해서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약마다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아서 유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먹는 약보다 효과도 세고 더 직접적으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게 이제 주사치료나 시술이죠. 보통 수술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제 주사치료나 시술에도 효과가 없거나 며칠밖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워낙 척추관이 좁으니까 염증이 계속 반복을 하거나 약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또 염증이 반복되면 주변에 유착이 생깁니다. 그럼 그 유착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제가 소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저질환으로 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석을 하시거나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약이 제한이 되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는 거죠. 내시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3박 4일이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고, 전신마취가 아니라서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심한 분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7mm 정도의 작은 절개만 하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요. 수술 당일 저녁부터는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본원에서 치료받으셨던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2년 전부터 양엉치 통증이 있으셨어요.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하셔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했는데 큰 호전이 없으셔서 내원하셨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하긴 했지만 일단 비수술적 치료 먼저 해보자고 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정면에서 봤을 땐 큰 이상은 없으세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뼈랑 뼈 사이 디스크가 있는 간격이 좀 좁아진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엑스레이만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편 상태에서도 엑스레이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CT나 MRI보다 장점이 있어요. CT나 MRI는 통 속에서 찍기 때문에 자세가 제한이 되죠. 제일 오른쪽 사진은 환자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찍은 건데,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전방 전이증이 보입니다. 처음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신경 차단술을 진행한 사진인데, 환자분은 큰 차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허리 MRI를 진행했고, 허리 MRI의 세로 단면입니다. 요추 3번과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삐져나와 있으면서 뒤쪽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 단면인데요. 지금처럼 척추관 안에 신경 다발이 따로따로 보여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가 3번, 4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고요. 4번, 5번은 완전히 너무 협착이 되어 있어서 신경 다발이 마치 하나의 점인 것처럼 뭉쳐져서 보여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진단명은 3번과 4번, 4번과 5번 사이의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신경 감압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MRI인데요. 좌측 수술 전에 비해서 신경이 확실하게 풀려 있는 게 보여요. 구독자분들이 혹시 이 삐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디스크는 이번에 완전히 터져버린 급성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걸 디스크를 이제 모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디스크를 끄집어내면은 거기에 이제 새롭게 구멍이 나와서 안에 있는 기존의 디스크가 다시 그 구멍을 통해서 다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은 특히나 4번, 5번에 전방 전이증도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제거하면은 그런 불안정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신경만 눌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디스크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 단면인데도 수술 전에 완전히 꽉 막혀 있던 협착이 완전히 풀려 있어서 신경 다발이 다 따로따로 풀려 있는 게 관찰이 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거는 이제 절개 부위인데요. 환자분은 이제 2군데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7mm 절개가 이제 3군데 정도 있고 근육 손상도 거의 없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환자분은 수술 직후부터 현재까지 통증은 전혀 없고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 하셨어요. 저는요, 강동구 천호동 사는 김이요. 갑자기 그냥 다리 한쪽이 멍멍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가 아파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렇게 아프다라고. 그때 이제 나는 다쳐서 이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했더니 보니까 허리 연골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거를 난 자르는 줄 알았어요. 잘라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걸 건드리지 않고 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병원에 갔으니까 원장님 믿어야죠, 병원 말을. 그래서 그럼 나서요? 그러니까 나는데요, 그럼 해주세요. 그래갖고서 이제 했는데 역시 참 좋아요. 저 이렇게 아프다라고 그랬더니 그 수술하면 돼요. 그래서 수술하면 나서요? 그러니까 낫는데요.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한 지 한
1년 거의 다 돼가나 본데 작년에 했으니까 수술을 했는데 참 좋아요.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 아주 살만 나요. 펄펄 뛰어다니고 뭐 그 높은 산에 다 사냥 다니고 다 하는데요. 또 멧돼지 잡으러 다니고 수술을 했는데 역시 좋아요. 고맙죠. 예, 고맙고 나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신세를 많이 짓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다닐 적에 일단은 병원에 가면 원장님을 믿어야 된다. 의사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하라고 그러니까 했죠. 그랬는데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모든 협착증은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제가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 모두 너무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숙련된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